채널 초창기에 눈물을 흘린 적이 있어요. 갑자기 빵 터졌어요. 아주대 심리학과 김경일 교수님과의 대담이었어요. 지금도 두 가지 꿈을 꾼다. 생방송에 지각하는 꿈, 군대 가는 꿈을 아직도 꾼다. 라는 말씀을 전달하고 싶었는데 그때 감정이 폭 벅차 올라가지고 터진 거예요. 한국 사람들은 아난다마이드라고 하는 행복 전달 물질이 나오질 않는다. 만족이라는 걸 사실은 모른다. 그래서 그냥 큰 거 한 방을 노리기 위해서 행복을 추구를 하지만 잘 얻지는 못하는 것 같다는 걸 이제 알려주셨는데, 번아웃은 일을 많이 해서 걸리는 게 아니래요. (365개) 365일치를 담은 거거든요. 예전에, 요즘에는 아마 거의 없을 텐데 화장실 가면 한 권씩 이제 꽂혀 있는 책이 있었습니다. 좋은 생각 이런 거. 그거 봤던 기억이 되게 오래된 거예요. 근데 왜 요즘은 그런 책이 나오지 않지? 좀 가볍게 쉽게 읽을 수 있지만 마음에는 오래 남는 책. 그래서 최근에 어떤 분이 어떤 리뷰 달아주신 글을 봤는데 되게 쉽게 잘 읽히지만 여우는 오래 남아요 라는 한 줄 평을 누가 달아주셨더라고요. 저거였는데, 내가 생각한 게 그거였는데, 매일매일 누군가한테 편지 한 장 띄우듯이, 누구는 매일매일 누군가에게 편지 한 장 받듯이 그렇게 읽을 수 있는 책을 사실은 좀 생각을 했습니다. 부끄럽습니다만 제가 Y스트릿 채널 초창기에 녹화를 하다가 눈물을 흘린 적이 있어요. 갑자기 빵 터졌어요. 뭐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아주대 심리학과 김경일 교수님과의 대담이었어요. 그때 김경일 교수님을 처음 저희 채널에 모셔서 대담을 할 때였는데, 사실 준비해 놓은 건 뭐 투자 심리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그 질문지가 이만큼 있었는데, 아직 그 시작도 하기 전에 갑자기 뭐 시간 관리하는 거, 채널 운영하는 거, 또 행복에 대한 거, 돈 버는 거 이야기를 하다가 교수님이 그 말씀을 해주신 거예요. 한국 사람들은 아난다마이드라고 하는 행복 전달 물질이 나오질 않는다. 만족이라는 걸 사실은 모른다. 그래서 그냥 큰 거 한 방을 노리기 위해서, 혹은 큰 거 한 방이 오더라도 금방 잊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행복을 추구를 하지만 잘 얻지는 못하는 것 같다는 걸 이제 알려주셨는데, 그러면서 대한민국 사람들 모두가 그 치열하게 살아가고 있는 걸 또 말씀을 해주신 거죠. 근데 저도 그때 느꼈던 게, 기자로서의 삶을 살면서 항상 치열하게 특종을 위해서 마감 시간에 치여가면서, 그러다가 이제 그때 머리에 든 생각이, 교수님한테 그 말씀을 하고 싶었었어요. 지금도 두 가지 꿈을 꾼다. 생방송에 지각하는 꿈, 군대 가는 꿈을 아직도 꾼다. 라는 말씀을 전달하고 싶었는데 그때 감정이 폭 벅차 올라가지고 터진 거예요. 그 전까지는 알지 못했던 걸 그때야 비로소 내가 깨달았던 거죠. 행복은 내가 나중에 크게 뭔가 해서 달성하는 거야 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 중간에는 쉬어가는 구간도 없었어요. 자전거를 탈 때도 시간제 가면서 1분에 80회, 90회 케이던스가 나와야 돼 뭐 이런 거 하고, 목적지까지 얼마나 빠르게 가는가만 생각을 하고, 중간에 쉬면은 내 체력이 떨어지고 내가 바보가 된 느낌이고, 일도 무조건 남들보다 더 빨리 해야 되고 더 먼저 해야 되고 더 잘해야 되고. 근데 그때 큰 깨달음을 얻은 거예요. 그러면서 삶이 좀 많이 바뀌기 시작을 했어요. 사실은 김경일 교수님 만남 뒤로. 그래서 저의 은인이라고 제가 늘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이 책의 제일 첫 번째 추천사를 김경일 교수님에게 사실은 받은 거예요. 저는 이제 다른 분들한테 특히 이제 어떤 이야기를 많이 하냐면요, 도덕의 기준을 어떻게 삼을 것인가. 뭐 법은 당연하지만 도덕의 기준은 딱 하나입니다. 내 아이들 앞에서 이걸 행동할 수 있는가, 내가 이 행동을 아이들 앞에서 했을 때 부끄럽지 않은가를 저는 최고의 도덕적 기준으로 삼거든요. 아이들 앞에서 담배 피우면 안 되잖아요. 그 담배도 끊었고, 아이들을 보는 앞에서 신호 위반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철저하게 노란불일 때 빨리 지나가는 게 아니라 노란불을 보면 그 순간 멈추는 거고, 사실 아이들에게 나쁜 짓을 가르치려는 부모는 아마 거의 없으실 거예요. 근데 본인은 부끄러운 행동을 사실은 하거든요. 근데 그때 그 모습을 내 아이들이 뒷좌석에서 보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저는 그게 최고의 도덕적 기준이 될 거라고 봐요. 사실은 번아웃도 없었어요. 왜냐하면 이것도 김경일 교수님이 알려주신 건데, 번아웃은 일을 많이 해서 걸리는 게 아니래요. 일만 많이 해서 오는 거라는 거예요. 일을 많이 한 사람이 번아웃을 겪는 게 아니라, 일만 많이 하고 돌아봤을 때 내가 그동안 남은 게 뭐지? 라고 했을 때 번아웃이 그때 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을 많이 하더라도 본인을 가꾸는
독서가 됐든 취미 활동이 됐든 운동이 됐든 사랑하는 사람과의 만남이 됐든 그것을 밸런스를 갖추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 일만 많이 하는 사람은 이게 번아웃을 겪는 것도 또 다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가 이것 역시 김경일 교수님한테 배운 건데 일이 잘 될 때는 번아웃이 안 온다는 거예요. 아니 돈이 잘 벌려. 300만 원 벌다 500만 원 벌고 1000만 원을 벌고 구독자가 10만이었다 20만 됐다 50만 됐다 70만 되면은 번아웃이 안 온다는 거예요. 계속 성취가 있으니까 이른바 이제 뽕에 취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구독자가 정체되거나 감소할 때 소득이 정체되거나 감소할 때 그때 한꺼번에 오는 거죠 이게. 그래서 사실은 잘 될 때는 번아웃이 오는지 안 오는지도 모른다. 근데 저는 그래서 개인적으로 어떻게 하냐면 아직까지 다행히 Y스트릿도 그렇고 성공예감 이데오입니다도 나쁘지 않게 되고 있어서 그런 것도 있겠습니다만 항상 그거를 가족한테 많이 좀 얻으려고 해요. 하루는 굉장히 힘들었지만 집에 거의 도착하면 11시 반 정도 되거든요. 자고 있는 아이들한테 한 명씩 이제 뽀뽀를 해줘요. 그때 그냥 하루의 에너지를 다 채워요. 근데 그게 꼭 그때 에너지를 얻는다가 아니라 마음을 그렇게 먹는 거죠. 저희 애들이 뿌링클 좋아하거든요. 치킨이 입에 들어갈 때 애들 입이 어머머 움직이잖아. 아빠 짱 맛있어. 뭐 이러면 아 그래 이거구나. 결혼해 보시면 느끼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약간 필요 이상으로 메타인지가 너무 높더라고요. 그러니까 메타인지가 없는 사람들도 많잖아요. 진짜 눈치도 없는 사람들도 있고 메타인지가 너무 높다라는 건 자꾸 내가 지금 뭘 하고 있지? 무슨 말을 하고 있지? 내가 말을 할 때 이게 구독자들한테 잘 전달이 될까?를 계속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곤하죠, 사실은. 메타인지라는 게 내가 아는 것을 아는 것, 내가 행하고 있는 걸 아는 것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은 좀 피곤하기는 한데 그게 어떻게 보면 나 자신을 절제하고 만들어가는 좀 동력이 되기도 하는 것 같고요. 그 왜 소크라테스가 너 자신을 알라라고 했는데 사실 나 자신을 아는 게 정말 어려운 일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프랑스의 그 몽테뉴라고 하는 작가가 37살에 은퇴를 하고 단 한 가지를 연구하기 시작을 했다고 합니다. 나는 누구인가? 그분이 뭐 한 1000권이 넘는 책을 읽으면서도 연구를 했지만 나 자신이 누구인가를 알아내지 못했다고 해요. 결국은 실패했다고 해요. 왜 그런가 하면 나 자신에 대한 생각도 계속 변하고 있고 나를 둘러싼 환경도 변하다 보니까 내가 누구인가를 알아갈 때쯤 나는 또 변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나는 누구인가를 알기 위해선 내가 아는 것이 무엇인가를 아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그런 이야기도 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나 자신도 계속 변하는 거죠. 내가 오늘 읽은 책 한 권, 내가 만난 사람, 내가 본 유튜브에 따라서 나 자신은 시시때때로 시시각각 변할 수 있는 거. 오늘 내가 어떤 책을 읽어야 할 것인가, 어떤 유튜브를 클릭할 것인가도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저는 그 언론사 퇴사하기 전에 거의 2달 동안 잠을 제대로 못 잤어요. 고민하면서. 얼마 전에 만난 분도 별 계획 없이 퇴사하신다 그래서 저는 좀 말리고 싶었는데 내가 얼마나 준비가 되었는가. 손흥민 선수의 인터뷰, 뭐 류현진 선수의 인터뷰 이런 대단한 스포츠 스타의 그 경기 후 인터뷰를 보면 그 사람들 입에서 절대 빠지지 않는 한 단어가 있어요. 그게 준비예요. 그 선수들이 공통점으로 말하는 게 더 잘 준비하겠습니다. 근데 우리는 과연 얼마나 준비하고 있는가? 내 삶의 다음 경기를 또 얼마나 준비하고 있는가? 상대 선수의 투구 패턴, 상대방 타자의 강약점을 얼마나 내가 분석하고 나는 일을 하고 있는가를 사실은 돌아볼 필요도 저는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저는 퇴사하기 직전까지 나는 얼마나 뉴미디어를 할 수 있는가, 잘할 수 있는가, 뉴미디어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1년 동안은 준비를 한 거죠. 회사 내에서 뉴미디어 채널을 또 하면서 그러면서 많이 또 배웠던 거고요. 그래서 무작정 그냥 나오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빌드업을 하고 준비가 됐을 때 이제 링 위로 올라가도 내가 얻어 터지진 않겠다라는 생각이 들 때 이제 링 위로 올라가야 되는 거죠. 코닥과 카톡이라는 그래서 제가 이제 드리고 싶었던 메시지는 그거였어요. 매몰 비용에 너무 빠지지 마라. 그 매몰 비용이라는 함정에 대해서 코닥이 사실은 디지털 카메라를 최초로 개발을 했다고 해요. 거기에 기술이었는데 그게 1975년이었습니다. 어마어마했죠. 하지만 디카를 상용화할 수는 없었어요. 왜? 자신들의 필름 사업 부문이 있었기 때문에. 통신사들도 마찬가지로
2008년 아이폰이 들어오고 2009년 막 뭐 와치앱 들어오고 막 카톡이 생길 때도 통신사 내에서도 메시지 앱을 만들자라는 아이디어가 막 올라왔다고 해요. 근데 포기를 못한 거죠. 뭐를? 문자 메시지. 건당 30원. 얼마나 큰 캐시카우입니까? 근데 결국은 그거를 포기 못했다가 헤게모니를 카카오톡의 데이터에다 넘겨주게 된 거지 않습니까? 우리 삶에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내가 뭔가 하나는 포기를 해야 하는데 우리 삶에서 도전을 할 때 꼭 놓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전 회사에서도 더 긴 그네, 더 높은 그네로 점프하기 위해서는 내가 잡고 있는 그네 손을 놔야 합니다. 라고 했는데 이거를 못 놓는 거예요. 이거 놨다가 나 떨어지면 어떡해? 다치면 어떡해? 죽으면 어떡해? 근데 그게 많이 가진 회사일수록, 많이 가진 사람일수록 이 줄을 못 놔요. 그때는 어떻게 생각해야 하느냐? 오히려 이 줄을 놓지 않으면 죽는다. 이게 끊어져서 죽을 것이다. 아니면 이게 무거워져서 내가 떨어질 것이다. 라는 절박한 마음으로 변신을 해야 하는데 이게 기업일수록 혹은 많이 가진 사람일수록 더 못하는 거죠. 어떤 분들 그런 말씀하시죠. 내가 뭘 좋아하는지 모르겠어요. 뭘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셰익스피어의 말이에요. 강력한 이유는 강력한 행동을 낳는다. 나한테 아직까지 그 강력한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내가 당장 굶지는 않아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스스로 강력한 이유를 만들어야죠. 근데 그러고자 하는 마음은 누구나에게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동기부여 콘텐츠 찾아보잖아요. 그럼 그 강력한 동기부여 강사들, 사실은 동기부여 책들 엄청 많이 팔린다고 하는데 저는 조금 그거 싫어하기는 하는데 뭐 당장 실행하라. 무슨 뭐 계획하는 사람보다 실행하는 사람이 더 앞선다. 막 이런 얘기 엄청 하면서 그걸 집에서 이제 과자 뜯어 먹으면서 보고 있는 거예요. 아, 해야지. 아, 그래, 내일 하자. 언제 실행해야 하느냐는 지금, 어떻게 실행해야 하느냐 당장이라고 항상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 글의 맨 처음 시작이 그걸로 일부러 더 편성을 해놨던 거였거든요. 피터 마샬의 말로 시작을 합니다. 작은 실천이 원대한 계획보다 더 낫다. 아니야, 암만 저기 무슨 뭐 에베레스트 산을 등정하는 계획을 세우면 뭐합니까? 당장 이제 뒷동산이라도 올라가는 게 더 낫지. 그래서 우선은 실행하시라.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이긴 한데 이 당연한 이야기를 많은 사람들이 실천으로는 못 이어가서 좀 안타깝습니다. 제 54페이지에 35번째 글로 독서는 할인 쿠폰이다 라는 글을 실었거든요. 미국의 칼럼니스트 메리 슈미치가 이런 말을 남겼는데요. 독서는 어디에나 있는 할인 쿠폰이다. 독서라는 할인 쿠폰은 언제 어디서나 그리고 영원히 사용할 수 있는 인생의 할인 쿠폰 같은 거죠. 정말로 그 대단한 사람들의 글, 엄청난 지식과 경험을 나의 것으로 가져오고 끝없이 나 자신을 성장시킬 수 있는 기회를 제공받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에서도 아이러니한 게 있습니다. 할인 쿠폰이 여기저기에 막 널브러져 있어요. 할인 쿠폰이 너무 많이 와. 집으로도 배송이 오고 그러면 그 할인 쿠폰 잘 쓰십니까? 안 쓰게 되죠. 그러니까 독서라는 게 너무나 쉬운 시대에 있다 보니까 오히려 그 독서라는 할인 쿠폰을 안 쓰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게 조금 더 안타깝긴 한데 하지만 너무 흔한 쿠폰은 사용하지 않듯이 독서라는 인생의 쿠폰도 사용하지 않는 사람이 많습니다. 오늘도 우리 앞에는 독서라는 할인 쿠폰이 있습니다. 오늘은 사용하시겠습니까?